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찍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화 한 편을 추천을 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함께 보실까요? Who are you? Greg Marudovich. Kevin Carter. This definitely looks good up close.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는 이미 나온 지 10년이 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뱅뱅 클럽이라는 영화입니다. 4명의 사진작가들이 남아프리카에서 보도 사진을 촬영하면서 일어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뭐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가가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고 그런 카메라 뒷면의 모습들을 아주 좀 잘 담고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제 필름 시절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마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걸 보면은 필름 카메라 시절에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우리는 그 카메라 뒤에 서서 카메라 앞에 있는 모습을 찍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피사체를 촬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도사진 그리고 뭐 사진은 사실 그렇죠. 기록예술이라고 하죠. 우리는 카메라 뒤에 서서 어떤 참혹하고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서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다큐멘터리 사진을 보거나 어떤 잔혹하고 끔찍한 사진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공간에서 그 사진 한 장으로 그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교감을 형성한다고 느끼지만은 우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고 이미 방관자의 자세로 그 피사체를 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감독의 연출 방식 자체도 기자들이 눈앞에 그런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그 기자들은 제3자,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 현장을 기록하고 담아내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고 피가 뭐 쏟아져 흐르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도 영화에서는 어떤 현장의 그런 액션적인 긴박함보다는 기자들의 작업 현장 정도로 그 상황을 묘사를 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사건 현장의 어떤 긴박함은 최대한 제거되어 있고 오히려 그런 긴박한 배경 뒤에다가 배경음악을 흥겨운 음악을 깔기도 하고 그 촬영 뒤에 그 심각한 상황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바로 그들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뭐 즐거운 음악 속에서 맥주를 마시고 그런 즐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아마 감독은 이 기자들이 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철저하게 타인의 고통으로 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진들 보면은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런 편안한 모습을 찍은 사진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들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다큐멘터리 사진을 보면은 편안하고 어떤 낭만적이고 행복한 사진들은 크게 작품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것도 예술의 조금 편견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조금은 더 착하고 선한 부드러운 느낌의 예술이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예술가는 뭐 모나도 되고 좀 성격이 삐딱해도 되고 그런 식의 사회적인 편견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조금 얘기가 딴 데로 벗어나갔는데 이 영화 뱅뱅클럽에서는 우리가 그 뷰파인더 뒤에서 바라보는 그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방관자고 타인이지는 않다는 거를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 어찌 보면 주인공이죠. 케빈 카터라는 실제 존재했던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케빈 카터라는 작가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독수리가 한 소녀를 바라보고 있고 소녀는 무릎 꿇은 채 죽어가는 그런 모습. 필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의 제목이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사실 그 사진을 통해서 케빈 카터는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사실 또 그 사진으로 해서 본인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욕을 먹게 됩니다. 너는 그 상황에서 왜 소녀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게 된 거죠. 사진 속에 담긴 고통은 사진을 찍는 사람과 무관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는 앙상하게 갈비뼈가 드러나 있는 소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그 사진 속의 고통이 촬영자와 무관하냐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그 사진을 발표하고 나서 케빈 카터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그 본인 자체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영화에도 비춰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랬다고 해요. 그 뒤로도 이 케빈 카터와 그 친구들 뱅뱅클럽이라는 4명의 사진가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자신들은 전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관할 거라고 생각했던 4명의 사진가들이 어느 순간 총을 맞고 자기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 뒤 이후에 케빈 카터는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살 원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의식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유서에 남겨져 있는 것도 뭐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이 있었고 그 외에도 1년 전쯤에 같이 사진 찍었던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목숨을 잃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자살했지만은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이란 어떤 사진이고 그리고 또 사진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인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뭐 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담뱃갑 뒤에 굉장히 흉측하고 끔찍한 사진들이 실려 있죠. 담배를 피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경고문과 함께요. 근데 그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보다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하는 확률이 60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어찌 보면 그거의 사진의 선한 영향력이겠죠. 이처럼 사진은 사람을 관람자를 넘어서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모시킬 수가 있기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울림을 받고 그랬을 때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사진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찍은 사람의 메시지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보는 눈도 길러지게 되는 거겠죠. 사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도 이 사진 속에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약간 재밌게 느꼈던 거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용했던 기법이 나와서 조금 옛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기법이 필름뿐 아니라 사실은 이런 디지털 카메라 사용이 되는 기법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촬영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순간을 좀 끊고 다시 넘어가고 싶을 때 만약에 아니면은 이 부분만 좀 기록해 놓고 싶어서 뭔가 표시를 마킹을 해보고 싶을 때 그래서 사진과 사진 사이에 블랭크를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다 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그랬죠. 매뉴얼 그때 수동 초점을 잡았었으니까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포커스를 매뉴얼 포커스 놓고 뭐 촬영하다가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마킹을 하고 싶을 때 포커스를 매뉴얼로 놓은 다음에 손으로 앞을 가리고 한 장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까맣게 찍히게 되겠죠. 그 자체가 하나의 마킹이 되는 거죠. 까맣게 찍힌 다음에는 어떤 다른 메시지다라는 거를 이쪽에 체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사를 촬영하실 때도 뭐 파노라마를 찍거나 특히나 요즘 파노라마 촬영하시면은 뭐 10장을 찍었어요. 10장 찍었는데 그 파노라마 여러 장 찍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게 시작점이고 어느 게 끝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마킹을 해서 촬영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예전에 필름 시절에도 유용하게 쓰였던 기법이지만은 디지털 시절에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법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매뉴얼 포커싱을 안 하고 오토 포커싱을 놓으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셔터가 눌러지지 않게 되겠죠.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필요한 곳에 마킹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블랭크를 넣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영화 뱅뱅클럽은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고 뭐 IPTV나 어디 잘 찾아보시면은 지금 10년이 지난 영화긴 하지만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를 보시면서 그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